펀트가 이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30%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 이후에 진입을 했으면 30% 그 이상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커플링되는 종목들 몇 가지 쌍을 좀 알려드리면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들 같이 좀 짚어드릴 텐데요. 매매를 할 때 그날 오를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전에 좀 잡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비트코인 간단하게 볼 텐데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패러렐 채널 안에서 상하단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상단을 한번 확실하게 뚫었죠.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면서 상단을 뚫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채널 상단선 부근에서 이렇게 살짝 횡보를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상승의 중단기적인 목표는 약 47,000달러에서 53,000달러 정도 부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상승장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고 47,000달러를 도달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그대로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해줄지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8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과매수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기가 쉬운데,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약 36,000달러 부근까지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는지 먼저 그 부분을 주목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기 식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2만 명으로 급감을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돈을 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제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3천만원 밑으로 떨어질까 조마조마한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는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출렁인다.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하는데, 보면 거래소 신규 가입자도 4월달에 164만 명이었다 지금 12만 명으로 약 10분의 1 이상으로 감소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기사를 한번 보면요, 기관 투자자 이더리움 관심,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기관 투자자 매수 주도, FTX 거래소 최근 60명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9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받았고 기업 가치 18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180억 달러라고 하면은 2조에 가까운 금액이죠. 투자자 목록에 소프트뱅크, 폴 튜더 존스 일가, 그리고 앨런 하워드도 있네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폴 튜더 존스 작년부터 비트코인인 가능성 계속 언급을 하고,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도 한 5조 원 이상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뉴스의 어조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 뉴스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불안에 계속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기사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 기관 투자자 매수 주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처럼 가격이 낮아졌을 때 투자를 하는 거는 기관 위주고,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새롭게 진입을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 위주라는 건데, 항상 이 가격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가 결정을 하질 않아요. 어떤 기관, 고래, 세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개인 투자자는 그 한번 움직인 가격을 계속적으로 좀 굴러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거지, 항상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진입을 했을 때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될 때가 가까워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좀 매수를 해야 하는 때, 움직여야 하는 때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나 폴 튜더 존스, 그리고 앨런 하워드,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항상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한 발 먼저 앞서서 움직여야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꼭지점에 가까워왔을 때 비중 늘려봤자 그렇게 크게 수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관 투자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죠. 여기 보시면 리플넷 총괄, 리플 오래전부터 중앙은행들과 소통 중, 리플 거래 속도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플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나 도지처럼 대세 상승장 나오기 전에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 가야 될 종목이죠. 여기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CBDC에 굉장히 적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소송전 끝난 뒤에 중앙은행과 협력을 해서 CBDC 개발에 관여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터질지 모릅니다.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플레이뎁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 가장 크게 터진 종목인데, 플레이뎁은 지금 일본에서 NFT 관련 그 게임 서비스 이제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죠. 근데 상승 같은 경우 미리 신호를 좀 주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로 봤을 경우에 저점 이후에 고점 부분이 이제 7월 3일이었잖아요. 7월 3일 고점 찍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7월 28일에 그 고점을 돌파를 한번 해줬죠. 돌파를 한번 해줬다가 살짝 눌렸고요. 돌파를 해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횡보를 했을 때 한번 짧게 잡아볼 만했어요. 왜냐면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횡보 구간이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진입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손익비가 좋다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횡보 구간만 놓고 봤을 때 돌파를 한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를 박스권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 하단부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대로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부에서 잡았을 경우 이탈 손절가 3%에서 4% 정도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방 리스크는 3%에서 4%, 상방 수익은 80%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종목 선정도 선정인데,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를 항상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좀 따져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자리를 찾아서 진입을 하시는 게 항상 계좌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이브 그리고 헌트 두 가지 있었죠. 이 하이브와 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동반으로 상승을 해요. 이걸 커플링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일봉으로 보시면요. 헌트 6월 30일, 하이브 마찬가지로 6월 30일 상승 나와줬죠. 하이브 7월 13일, 헌트 마찬가지로 7월 13일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헌트 오늘 7월 29일, 하이브 마찬가지로 오늘 7월 29일 함께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플링 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어요. 헌트랑 하이브 같은 경우는 1시간봉으로 보시면은 헌트가 먼저 오전 10시에 움직였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 크게 상승을 먼저 나와주고, 하이브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9시에 한 번 신호는 있었지만 바로 상승하지 않고 10시 30분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플링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종목이 먼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다. 그런데 10시 45분 커플링 되는 하이브를 봤을 경우에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매수를 한번 해본 뒤에 헌트 움직임 보면서, 헌트가 이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30%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 이후에 진입을 했으면 30% 이상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커플링 되는 종목들 몇 가지 쌍을 좀 알려드리면은, 아르고 종목, 그리고 아더 마찬가지로 아르고와 같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왁스, 온톨로지 가스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타이밍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스트라티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NFT 종목들인 엑시 인피니티와 플로우, 덤 프로토콜, 스택스, 샌드박스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커플링 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은 오전에 차트 보고 오늘 헌트 올랐네? 그럼 하이브 아직 크게 안 움직였네? 바로 하이브 바로 진입을 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날 시황, 비트코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메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커플링 되는 종목들, 혹은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이 NFT 종목인지 아니면 디파이 종목인지 아니면 중국 종목들인지 메이저 종목들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머릿속에 미리미리 입력이 돼 있으시면 알트코인 단기 매매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수익 가져가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근거 있게 하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라는 게 어떤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뉴스가 좀 터져주기 전에 매수를 미리 한다든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종목 간의 커플링 혹은 종목들의 메타가, 순환매가 얼마나 도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강하게 몰렸던 NFT 관련 메타에서 수익을 여러 종목으로 먹고 나왔어요. 덩 프로토콜이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들인데, 지금 저희는 다음 메타를 또 찾아서 미리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800% 이상 상승을 보는 종목 미리 저희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종목들 미리 잡아서 500%, 800% 이상 먹는 것과 상승 중간에 들어와서 5%, 10% 먹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 좀 선취매 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서 종목 관련 문의 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문의사항이나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문의하기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